파월이 그 한 행사에 참여해서 비트코인 금과 경쟁할 만하다, 디지털 금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지난주 오픈 AI가 신제품 런칭에 대한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12일 동안 12개의 뉴스를 발표하겠다 라고 이제 트윗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정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좀 부득이하게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간 되게 기분 좋은 나 했더니 어젯밤에 또 무슨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95,000달러를 살짝 깨고 다시 지금 21선 위에 살짝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너무 들떴던 만큼 드디어 올 조정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지난주를 가볍게 한 주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이게 좀 지난 뉴스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궁금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 주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100K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장기간 보유했던 고래분들이 지금 열심히 수익 실현하시고, 왜냐하면 뉴스에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아니면은 마라톤 디지털이 계속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만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수익 실현과 손바뀜의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 데 있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싱거운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파월이 그 한 행사에 참여해서 비트코인 금과 경쟁할 만하다, 디지털 금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보시면 최근 저희가 이더리움의 ETF 유입량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주 대비 2주 전 대비 6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상당이 이제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 계속 자주 언급드린 에이브라든지 심지어 유니스왑, 체인링크 이런 프로젝트들, 그다음 베이스의 에어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서 바닥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의 밈코인들도 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페페를 필두로 지금 새로운 이제 이더리움 계열의 밈코인의 움직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자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리플, 뉴스로는 RLUSD라고 하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연기되면서 조정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료일 뿐 아무래도 좀 상승에 대한 욕심보단 조정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설왕설래 계속 말이 많았던 크립토 차드가 누가 될 것이냐 했을 때 데이비드 삭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이제 임명이 되고, 또 SEC 의장도 결국엔 폴 애킨스가 지명을 수락하면서 크립토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한 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ETF의 순이익이 좀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놓치지 않고 간다는 점이 점점 더 알트 장세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더리움 최근에 방송에서 1차 타겟이 4,000달러였습니다. 이미 이제 1차 타겟을 달성했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해 볼 수 있었고,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조금 욕심내면 5,000달러 부근인데,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방송에서 AI가 왜 블록체인에 되게 또 중요한 화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짚어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모두의 머릿속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챗GPT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챗GPT도 월드코인이라는 또 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AI가 왜 블록체인에서 다음 차세대 키워드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 오픈 AI가 신제품 런칭에 대한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일 동안 12개의 뉴스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AI의 파급력이 얼마나 가상자산 시장에는 컸냐면, 과거 2023년 말에 챗GPT를 말씀하신 것처럼 런칭했잖아요.
런칭을 이제 11월 30일에 했는데 그 뒤로 AI 붐이 왔습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크립토도 같이 가는 메가 트렌드로서 시장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AI 코인들, 뭐 대표적으로 펫이라고 하는 펫, 지금은 이제 통합돼서 다른 티커를 쓰지만 과거에 펫이라고 했던 티커를 썼던 프로젝트는 근 10배, 발표 이후로는 5배 이상 상승했지만 10배 이상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챗GPT에서 오늘인가 발표했던 소라의 그 영상을 공개를 했을 때 2월 이후로 월드코인은 5배 가까이 상승했던, 이것도 굉장히 많이 6배 이상 상승했었던 바닥부터는 움직임을 보였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동영상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라이브피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뭐 3배 이상 움직이는 큰 그 모멘트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픈 AI 뉴스가 또 이러한 어떤 영향력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지금 시장 기대를 하고 있죠. 아니, 오픈 AI는 뭐 사실 월드코인 토큰을 내서 그 토큰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당연히 그거는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AI 섹터가 또 반도체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그런 어떤 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다른 산업이 좀 피해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AI와 블록체인이 좀 어떤 이유에서 이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지가 궁금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의 중앙화된보다는 좀 탈중앙화된 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너무 잘 말해주셨는데, 사실 비탈릭의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말씀하신 게 호찬이 말씀하신 중앙 집중화. AI는 이제 사실은 대기업일수록 굉장히 효율화를 낼 수 있고, 그게 좀 더 독점적인 구조로 계속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편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효율일 수도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 어떤 활동, 어떻게 뭐 예를 들면 LMM이라고 해서 교육 학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학습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구조에 대해서 투명성을 블록체인은 보여줄 수 있고, 또 탈중앙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만약에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서비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쓰는 일상이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블록체인은 노드를 여러 개 둔다든지 탈중앙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났을 때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에 대해서도 개인도 물론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라든가 좀 더 비용 절감 같은 새로운 기회들이 엿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블록체인의 좀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픈 AI는 여기서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12개의 이슈들이 어떤 소식들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예상하기가 천양지처로 바뀔 것 같고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첨부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들이 오픈 AI 사명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혹은 그런 뉴스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주목해서 갖고 왔냐면, 2021년 하반기 10월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상현실까지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뒤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게임이나 메타버스의 코인들이 굉장히 요동치는 상승을 움직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픈 AI가 또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업계 선도주자가 좀 촉매제가 돼가지고 산업을 이끌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블록체인의 AI 하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뭐 인프라도 있을 것 같고 뭐 앱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장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에서 AI를 다 다뤄드리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쉽게 한번 오늘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한번 가이드만 드려보면,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인프라, 미들웨어, 앱 레이어라고 한 세 가지 계층으로 있고요. 표현이 어렵다,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그 요리에 비유하면 인프라는 그 주방 가스레인지가 같은 인프라입니다. 아, 기구. 네, 기초 설비. 이게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들웨어는 요리를 하기 위한 레시피들입니다. 아, 재료들. 그리고 이제 앱 레이어는 실제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미들이 있어야 레시피나 재료나 이런 게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정리해보면
기초를 지탱하는 인프라부터, 그다음에 앱을 도와주는 미들웨어,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앱. 그러면 인프라, 미들웨어, 앱 이런 식으로 주방부터 해서 실제 요리까지 어떤 레이어가 나눠지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뭐 이렇게 섹터가 나눠지게 되면 이 중에서 어느 섹터가 좀 더 수익성이 높을까,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역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제가 이 시장의 변화를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클라우드 쪽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이제 분석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인프라, 반도체 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쓰고 있는 어도비나 뭐 이런 서비스, 앱까지 똑같죠. 기초 설비부터 사용자가 쓰는 앱까지. 이게 처음에는 인텔이나 뭐 AMD 쪽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AMD가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기업으로서 AMD가 요새는 되게 편입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을 받고 뭐 수익성도 77%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예상을 해볼 때 지금은 AI, 생성형 AI 시장도 인프라에 해당하는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가장 지금 수익성이 높다라고, 85%의 수익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점차 고도화가 되면 다시 역피라미드가 돼서 챗GPT나 이런 서비스가 훨씬 더 돈을, 수익성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탈중앙 인프라에 먼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안전한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리턴을 크게 보상해 주는 것은 앱 레이어 쪽에 소비자가 실제 쓰는 서비스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해야 된다 라고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인프라 쪽이 그 생산 설비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앱은 또 되게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참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도 하나를 제대로 발라낸다면 이 부분이 진짜 몇백 배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프로젝트들 중에 대표적으로 좀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좀 살펴보면 좋을지를 그냥 제가 한번 엄선해 봤는데요. 여러분 늘 그렇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그냥 요새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나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에이셔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GPU계의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러니까 GPU를 언제든지 원할 때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단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서비스고요. 그럼 이게 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업용 인프라라고 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가 AI뿐만 아니라 게임 쪽이랑도 좀 관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 이더리움이 움직이면서 NFT, 게임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그거와 연관해서 뭔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 타이밍이 좀 적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재단의 그런 기금, 생태계 조성 기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지금 런칭하고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과 연관되어서 지금 한번 눈여겨볼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일코인입니다. 아마 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정도로 코인을 해보신 분은 누구나 익숙할 텐데 리플처럼 아마 너무 오래됐고 안 갈 거야,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거를 조금 내려놓고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전 되게 좋아해요. 근본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탈중앙 스토리지로서 뭐 굳이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레이스케일의 파일코인 그 신탁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3월엔 10만 개였는데 12월에는 173만 개입니다. 17배 이상이 지금 수량이 증가한 거죠. 기관들, 공인된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LIF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파일코인을 좀 더 유동성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이러한 또 움직임이 있다.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요게 보통 익숙하지만 솔라나 계열에도 좀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위브라고 하는 AR 티커를 가진 프로젝트인데 뭐 빗썸을 이용하신 고객분들은 사실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마치 그 리플과 스텔라 루멘 관계처럼 파일코인과 알위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변동성의 알위브가 좀 더 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한번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버추얼 프로토콜 AI 에이전트입니다. 뭐 최근 이제 AI 에이전트 수요가 이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단순히 밈코인으로 처음에는 인지했지만 요새는 좀 더 그럴싸한 면모를 갖춰가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추얼이 안 그래도 되게 괜찮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그 AI 에이전트랑 봇이랑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좀 정리해준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봇은 정해진 작업만 수행합니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고 내가 인풋을 주거나 딱 해야지만 작동하는 것이고요. 봇은 스스로 판단하고 배우고 좀 더 나아가서 제안도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큽니다. 스스로 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어시스턴트,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흔히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 있는 되게 많은 생산성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네요. 여러분 사실 이게 AI 에이전트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코인의 그냥 하나의 내러티브 아니야? 아니면 뭐 AIT의 새로운 그냥 흐름? 또 뭐 그런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일반 저희 웹2 아실만한 기업들의 흐름으로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서 기존의 서비스들을 계속 얘기하는 자동화,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비용 절감까지 되는 것들이 AI 에이전트라서 이거는 정말 또 다가오는 AI의 그런 메가 트렌드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지금 산업을 바꿀 그런 서비스로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바뀔 수 있을 만한 되게 많은 생산성 툴들이 좀 떠오릅니다. 좀 지금 그러면 이제 미래는 너무 청사진인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AI 에이전트 중에 좀 쓸만한 것들이나 뭐 그런 상태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다시 코인으로 좀 접목을 해보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떤 게 있어? 이거 밈코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이 생태계 지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학습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프라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들이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이 나왔을 때 그럼 이 에이전트들은 뭘 할까? 우리가 코인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내가 디파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드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줘.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조언해준 개인화 서비스라든지 흔히 우리가 원하는 카피 트레이딩 어떤 고래나 스마트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내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운영해줘. 뭐 이런 에이전트가 나올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보안은 확실한가 검증을 또 해줘.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파이의 머니레고처럼 에이전트들도 머니레고처럼 조합이 될 수 있다. 청사진이긴 하고 아직 갈 길이 멀고 옥석을 가려야 되지만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다루겠지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의 큰 리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2021년, 22년에는 디파이 풍채 돌리게 하려면 텔레그램 방도 엄청 봐야 되고 트위터도 계속 보면서 찾아봤자 남들이 정리해 놓은 것보다 좀 못한 그런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 있었을 텐데 이런 게 나와서 좀 정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마찬가지로 뭐 챗GPT한테 우리 요새 맨날 구글보다 챗GPT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어떤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면 이제 다 얘기해주면 그렇게 쓰고 그럼 그런 것들이 또 돈을 벌면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좋아지면서 토큰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코인은 어떤 컬트적인 애착이라면 AI는 확실히 뭔가 유틸리티성으로 저희 차세대 기술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자들한테 이번 한 주 좀 당부의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실 늘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은 뻔한 얘기, 식상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내가 공포에 떨어서 공포로 인해 매도를 하고 가격이 너무 오른다고 포모 매수하지 않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정말 에이브나 뭐 유니스왑 같은 그런 오래 묵은 프로젝트들도 2배 이상을 상승하면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나왔고 그리고 내 거 오르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되게 좀 그러한 마음들도 많이 들지만 또 그런 것들이 오를 때는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서 다음 큰 산을 간다고 했을 때 1차 정거장 딱 어느 정도 베이스 캠프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승까지 좀 잘 관리하시면서 저희가 이 끝을 잘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 일자가 12월 10일인데요. 한 주간 되게 좋은 모멘텀이 있었다가 어젯밤에 좀 조정이 와서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관리와 더불어 멘탈 관리도 꼭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블록체인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섹터를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게 단순히 거품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찾아와 봤는데요. 그 다음 주는 시황에 더 맞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궁금할 정보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크립토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